안녕하세요. 독구유리입니다. 오늘 전문 상담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성격이죠. 그쵸? 성격.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성격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성격? 제가 그러면 제 이론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성격. 일단 저는 유전적인 기질을 먼저 하나 봅니다. 유전적인 기질. 그 사람이 타고나기로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뭐 약간 들끓는 성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혈질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면 되게 온순하거나 요런 기질. 그 기질을 제가 하나,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기질을 하나 넣고 싶고 또 그 사람의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부잣집에 태어나면은 그 소비하는 그 형태가 좀 약간 물건을 뭐 헤프게 쓴다든지 부러져도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저는 그 석사를 심리 쪽으로 했었으니까 그런 걸 이제 SNS라고 하는데 이제 SES라고 하죠. 그 소셜 이코노미 스테이터스, 그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돈을 아낀 애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을 아낀 애가 될 수 있고요. 또 되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돈을 좀 펑펑 쓰는 친구들한테 막 사주는 어떻게 보면 호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뭐 교육의 수준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니까 저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고 이제 그냥 한번 화제 전환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놓은 거고 이런 거가 바로 성격을 만드는 요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BC 460년, 제 또 BC가 뭔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Before Christ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원 전 460년에 그때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 있지 않아요? 의대 들어가면 그거 하지 않나요? 제가 뭐 검색을 안 해보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그때 당시에 성격을 세 가지, 흑담즙, 그러니까 흑색 피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황당즙, 그 다음에 노란색 피를 가진 사람, 그 다음 점액질, 끈적끈적한 피를 가진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어요. 제가 요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혈액형별 성격 분석이 있죠, 그렇죠? 너 O형이지, 너 A형이지, 너 AB형이지, B형이지,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제가 일단 심리학과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그때 뭐 뿅뿅뿅 교수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실 거예요. 그 교수님이 물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심리학과 학생들 그때 한 10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수업 인기 많은 그 MMPI 수업이었습니다. 여기서 혈액형을 믿는 사람 손들어봐 라고 해서 애들이 막 손들었죠. 교수님이 장난식으로 자 나가세요 막 이랬어요. 그 이유는 심리학을 하러 왔는데 네 가지로 사람 성격을 다 분류할 수 있다면 이게 공부가 의미가 왜 하냐, 왜 심리학을 하러 왔냐, 이런 얘기죠. 그걸로 믿을 거면 사람은 네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엄청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A형 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소심하다, 뭐 O형 뭐 활달하다, B형 뭐 자기중심적이다, 뭐 AB형 약간 좀 뭐 또라이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왔다 갔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자, 요거 이제 재미로 그냥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게 일본에서 건너왔어요. 2004년도 정도에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했어요, 혈액형별 성격이. 왜 이 두 나라에서 유행을 했냐면요, 한국이랑 일본만 AB형, O형, 그 다음에 B형, 그 다음 하나 뭐 나왔죠? A형. 이렇게 네 가지가 고루고루 존재한 나라가 일본이랑 한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 4개, 그럼 서양은 어떨까요? 정말 유럽이랑 미국은 진짜 정말 A형이랑 O형이 90%고 나머지 AB형과 또 뭐 있죠? O형이랑 A형이 90%니까 AB형과 B형이겠네요. 요 두 개가 10%예요. 전 인구에. 진짜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혈액형이 뭐게요? 에? 아니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A형, O형이 9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90% 확률로 A, O 중에 고르시면 쉬워요. 뭘까요? A형입니다. 예, A형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된, 너무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막 미국에 엄청 저명한 사람들 많죠. 헐리우드 스타들도 있고 막 뭐 다혈질도 있고 보럭보럭한 성격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90%가 A형, O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혈액형 얘기 재미없어해요. 왜냐?
B형이랑 AB형은 10%밖에 없는데 나머지 90%가 다 A형 아니면 O형인데 뭐가 재밌어요? 그렇죠? 섞여 있어야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혈액형별 성격 유형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격이니까요. 재미로. 자, 그 다음에 이 혈액형에서 건너온 게 반엄 효과라고 혹시 아시나요? 반엄 효과라고 있습니다. 혹시 위대한 쇼맨이란 영화 아시나요? 위대한 쇼맨의 주인공이 반엄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 영화를 안 봤지만 그 영화가 그 사람 이름 까먹었는데 그 옛날에 이거 뭐지 엑스맨에 나왔던 그 남자가 주인공인데 그 남자가 좀 좋은 역할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은 역할로 나온다고 하던데 이제 사실 그 사람이 좀 악명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화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장애우들을 그 서커스에 이렇게 내보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거든요. 착취도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안 좋은 인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반엄이에요. 그래서 반엄 효과라고 하는 이유는 요 반엄 효과를 만든 사람은 포러라는 남자입니다. 포러라는 학자예요. 이 포러라는 학자가 어떠한 현상을 연구를 한 다음에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반엄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한테 포러라는 학자가 사람들한테 혈액형 그 해석 있죠? 혈액형을 앞을 다 지운 다음에 무작위로 나눠줬어요. 그럼 저는 실제로 O형인데 B형 걸 받았단 말입니다. 내 말 같아. 내 성격이야. 이거 내 건데 A형은 AB형 걸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읽었는데 내 성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뜯어보면 내 혈액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혈액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들이 이제 이렇게 반엄 효과라는, 그러니까 포러 효과, 반엄 효과 같은 말입니다. 포러라는 학자가 만든 반엄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너무 시험 점수가 너무 궁금해서 점집에 갔어요. 사주집에 갔어요. 사주집에 가면 사주 보시는 분이 이러죠.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싶어 하면서도 사실 자기가 고집하는 뭔가가 있다. 그렇지 않냐? 그러고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지만 집에 오면 자기만의 생각이 더 많지 않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하지만 나도 나만의 색깔이 있고 내가 나만의 색깔이 있어도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를 위해서 얘기하진 않는 성격이다. 그러면 맞아요. 제가 딱 그런 성격이에요. 보통 사람들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다양성을 위해서 다수결로 살지만 집에 오면 자기만의 생각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는 반엄 효과예요. 이제 성격에 관련된 거 이제 그냥 재미로 한 거 했고요.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성격 심리. 자, 이제 그러면 학자들로 들어갈게요. 자, 학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그냥 사람들 만난 동호회였어요. 나가서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 프로이트, 그렇죠? 프로이트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동호회 특징상 그 사람들이 7시에 한 번 오고 8시에 한 번 오고 9시에 한 번 늦으면 이제 회사 끝나고 오잖아요. 올 때마다 프로이트 얘기를 하길래 한 3번째 사람들 올 때부터 사람들이 프로이트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학자 얘기하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그럼 프로이트 끝났냐? 그러면 융 이러면서 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을 하면 보통 프로이트랑 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3등인 사람, 저는 아들러를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프로이트는 우리가 맨날 말하는 프로이트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적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꼭 적으시라고 얘기 드릴게요.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프로이트는 1856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어요.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면 다 사이콜로지 미국에서 오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다 유럽에서 출발했었고, 왜냐? 미국의 역사가 얼마 됐어요? 한 이제 200년 됐나요? 다 유럽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유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볼 학자들이 다 유럽에서 태어나고 아마 설리번 혼자만 미국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오늘 설리번까지 8명 정도 볼 겁니다. 8명 중에 1명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에서 1856년에 출생합니다. 자, 그다음에 1900년에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외울 때 되면 꼭 말씀드릴게요. 1900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출간하죠. 프로이트는 이제 꿈의 해석 유명합니다. 자, 꿈의 해석을 출간합니다. 자, 그러면 성격을 만들었던 학자들을 제가 한번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분류를 해야 좀 외우기가 쉽잖아요. 자, 제일 먼저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프로이트 이후에 드러나 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신프로이드 학파가 있습니다. 신프로이드 학파, 신정신분석학파라고 하죠. 발음이 안 되네요. 신정신분석학파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신이 붙어서 신정신분석파가 생깁니다. 자, 누구냐? 오늘 다루실 분들, 제가 오늘 언급할 사람들입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 누가 아까 말했죠? 모임에 나갔더니 프로이트 얘기 계속해서 그 다음번에 온 사람들 프로이트 금지하니까 융이 나오더라. 융이 나오죠. 자, 융이 나오고, 제가 아까 좋아했던 어떻게 보면 3인자, 그렇죠? 뭐 자기는 2인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3인자인 자, 아들러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또 안나 프로이트, 그 프로이트의 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큰 거시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목차를 보시면 그 다음에 누구냐면, 자, 이 사람이 항상 프로이트랑 비교가 되죠. 뭘로? 이 사람은 성심리가 아니라 사회심리를 주장했던 에릭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편을 가를 거니까 요 밑으로 쓸게요. 에릭슨. 자, 에릭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이제 사랑의 기술 책으로 엄청 유명한 프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프롬도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는 3인방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3인방. 자, 3인방 프롬, 호나이가 있고요. 뭐 혼이라고도 하죠. 뭐 발음, 외국 발음, 이름 발음이니까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자, 용서할 수 없는 3인방 설리번까지 있습니다. 왜 용서할 수 없는 3인방이냐? 이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3인방 파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어렵고 난해하게 말해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3인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깔끔하게 떨어져요. 얘기가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말이 돼서 외우기가 좋아요. 아, 알겠어. 근데 얘네 셋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3인방을 좀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이 사람들이 발표를 못하게 만들었을 텐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같은 패거리인데 좀 나눠져 있는 이 패거리가 하나 있고요. 칠판을 좀 더 넓게 써볼게요. 자, 이제 그럼 성격, 이게 단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진짜 정신을 분석한 거예요. 이때에는 심리학이 약간 비과학적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네 엄청 비판하죠. 누구냐? 자, 이제 갑니다. 나중에 상담에서 행동주의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고 반복되기 때문에 증거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설명을 했는데 딱히 증거를 나중에 못해요. 이 사람은 심지어 6세 이전만 얘기하죠. 그렇죠? 6세 이전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 성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행동주의에서 반박을 하게 되죠. 너네 좀 과학적으로 해줄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가 있고요. 성격에는 행동주의가 없어요. 성격을 형성하는 데는 행동주의가 없고 여기는 상담입니다. 성격 아니에요.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과학적으로 좀 하자, 성격을. 그러면 이제 과학적이면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하죠? 어떤 방법을 쓸까요? 뭐 생활 기록부, 얘의 성실성을 보려면 성실한 성격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생활 기록부, 얘가 결석을 한 적 있냐 없냐, 그쵸? 라이프 데이터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타인이 봤을 때 측정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착하다 안 착하다, 그쵸? 타인이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설문지를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죠.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바탕에 깐 건 뭐냐? 특질, 그쵸? 그래서 특질 이론이 있습니다. 자, 얘는 상담에서 할 거기 때문에 비판했던 것만 빼고, 자, 이제 그럼 나름 행동주의 대신에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특질 이론가입니다. 특질 이론에서는 요인 분석이란 방법으로 성격의 그런 구성하는 무언가들을 요인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사회 경제적 지위라든지 뭐 양육자와의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뭐 기질, 타고난 기질 이런 성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다혈질인 기질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온순한 기질 이런 게 있죠. 요런 게 이제 특질 이론이 있고 자 이제 특질 이론에 이제 또 몇 인방이 있나요? 3인방이 있습니다. 사실 2인방에 한 명이 더 붙는 건데 정확하게는 올포트가 엄청 유명하죠. 특질 이론 하면 올포트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텔이 유명합니다. 카텔이 유명하고 요거는 제가 다음 책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책에 없어요. 카텔이 있고 또 누가 있나요? 아이젠크, EPQ가 유명하죠. 아이젠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똘똘 뭉쳤는데 여기에 좀 추가해서 머레이를 볼게요. 왜냐하면 머레이는 욕구와 동기를 받지만 나름 생물학적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름 생물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끼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성격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상담에서 기억났던 사람들, 우리가 심리학을 배웠을 때 누가 기억나나요? 내담자 중심 사람들이 기억이 나죠. 내담자 중심 누가 있나요? 자, 이제 여기에 저 다른 색깔을 써서 이왕이면 이것도 다른 색깔로 할 걸 그랬네요.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간 중심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인간 중심이 나타나요. 여기에 누가 있나요? 로저스가 있고요. 메슬로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요 친구들이 또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 또 반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행동주의 친구들 대신에 이 친구들을 또 반박해 줍니다. 자 누굴까요? 자리가 이제 없는데 여기다 쓸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친구들은 누구냐? 아니 너네 왜 사람 기질 보고 그쵸? 기질 보고 온갖 거 다 보면서 이거 왜 안 봐? 그쵸? 이거 왜 안 봐? 인지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인지심리가 등장합니다. 인지심리. 비합리적 신념 이런 거 하죠. 그쵸? 자, 인지심리에 누가 있냐? 인지심리에 행동주의자인데 행동주의자 반 걸치고 있고 인지에 반 발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반두라입니다. 원래 반두라가 행동주의자에서 출발해서 인지로 넘어가죠. 왜냐? 봐요. 관찰학습이라는 건 원래 행동주의는 막 춤을 췄어. 사과를 하나 줘. 내가 좋아하는 초코를 하나 줘. 예. 좀 또 춤을 춰요. 초코를 받을 거니까. 그쵸? 근데 반두라가 봤더니 내 옆에 친구가 내가 춤추고 초콜릿을 받는 걸 보고 있다가 오케이. 저렇게 하면 초콜릿 준단 말이지. 이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아싸 춤추고 초콜릿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두라가 충격을 먹어요. 내가 행동 안 했는데 초콜릿을 받네. 그쵸? 그러면 이걸로 기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인지심리가 반두라가 들어갑니다. 자, 반두라가 들어가고 저 이제 인지심리에 누가 있냐면 로터와 켈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네요. 로터와 켈리가 있습니다. 약간 이 로터와 켈리도 저는 약간 이 3인방처럼 좀 약간 외우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3인방보다는 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자, 요렇게 볼 거고 나머지 목차를 보시면 이제 성격 이론의 자료 유형부터는 좀 작은 내용들이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정리를 하고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디까지 보느냐? 자, 이분들은 집에서 좀 쉬시고 일단 기억나시죠? 이 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맵을 한번 보시고 성격이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 성격을 만든 사람들이 특질 이론에서 오고 자 이제 프로이드 아파에서 오고 인간 중심에서 가고 특질 이론 왔죠. 그죠? 인지심리에서 가고 자 요렇게 성격이 만들어지는 약간 이 한국사 보면 막 뭐 중국에서 치고 일본에서 치고 막 뭐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격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만 볼 거냐? 오늘은 자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좀 쉬도록 하고요. 이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거니까 좀 쉬고 그다음 이분들도 다음 주에 모실게요. 이미 여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이분들도 다음 주에 모실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요 사람들을 다시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갑니다. 정신분석 대빵 프로이트. 그렇죠? 자, 프로이트가 대빵. 그다음 누가 나왔다? 신정신분석. 그렇죠? 신정신분석학파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름을 따로 적을 거니까 좀 작을게요. 작게 적을게요. 여기는 신입니다. 자, 신에 누가 있냐? 융이 있습니다. 2인자라 그죠? 자, 그다음 누가 있냐? 아들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순서를 누구로 하냐? 에릭슨으로 할게요. 에릭슨으로 순서를 하고요. 자, 그다음 제가 3인방 불러드렸죠. 프롬 호나이 프롬. 자, 이 사람들은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프롬 호나이 호니. 아, 글자가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호나이. 그다음에 프롬 호나이 설리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프로이트는 자기 자서전에서 어떤 말을 했냐? 프로이트가 자기 자서전에서 이랬어요. 나 2세 때, 그분이 2세 때면 코리안 에이지로 한 3세, 그리고 그 사람이 뭐 12월 31일 날 태어났거나 뭐 빠른으로 했으면 4세 될 수 있어요. 하지만 3세라고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나 2세 때 우리 엄마가 홀딱 벗은 몸을 봤다. 자서전에 있어요. 프로이트 자서전에. 우리 엄마가 홀딱 벗은 몸을 보고 나는 뭔가 엄마에게 끌림을 느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적 애착을 느꼈다라는 말을 본인 자서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건 성심리죠. 그렇죠? 성심리가 엄청 유명합니다. 성심리. 성적 추동. 그렇죠? 그럼 태어나자마자 이 성적 추동이 있는데 이 리비도죠. 얘가 어디로 가느냐? 아기 때는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기 때 한 2세 전에 애들한테 뭘 주면 다 입에 물고 빨아요. 그렇죠? 다 입에 갖다 대고 먹지 마 이래도 다 입에 갖다 대죠. 그럼 이 리비도가 이제 또 어디 가느냐? 자, 입에 있다가 슝 저기 어딘가 저 뒤로 저기 똥꼬로 갑니다. 그렇죠? 항문이라고 할게요. 학문적인 말로. 자, 항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문으로 가서 뭐 하나요? 응아를 그러니까 좀 더 과격적으로 싸질러 놓거나 아니면 응아를 절대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변 활동을 이제 배우는 거죠. 배변 훈련. 그 배변 훈련이란 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왜냐? 지금 나오고 싶은데 엄마가 아직 멀었대. 알았어, 참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참지 못하는 성격, 우악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리비도가 항문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나요? 이제 남근기로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어딘가에 갔다가 자, 그 다음에 잠복을 한 다음에 성인기로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남근기까지가 중요하고 그 잠복기는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나마 성인기를 특징적으로 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에 엄청 발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성에 발달했냐? 궁금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특징들을 해서 딱 외우게 해드릴게요. 왜 성에 발달했냐? 이 사람이 아빠가 이거 다 제가 말한 거 팩트예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나이 차가 19살이었고 이 프로이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엄마랑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였습니다. 엄마랑. 근데 프로이트는 자기가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나는 얼핏 어릴 때 엄마가 그 아버지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첫째 부인에서 낳았던 아들들이랑 좀 약간 성적으로 약간 좀 에로틱하게 이렇게 그런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사실 자기가 말하는 그 고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왜냐면 분명 자기가 2세 때 엄마 벗은 몸 보고 성적 애착을 느꼈다라고 자서전에 썼으니까 이 사람은 성에 관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 사람이 또 그 무의식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 사람이 빈에 있는 이제 오스트리아니까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태어났으니까 빈에 있는 의대를 들어갑니다. 의대를 들어가서 이제 의학생이 되니까 환자를 봤잖아요. 환자 중에
좀 이제 또 야한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좀 약간 야한 얘기를 해야 집중이 되겠죠. 어떤 안나오라는 여자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 안나오라는 여자 환자가 말하기를 그 안나오라는 여자 신체화가 손발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막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발이 약간 뭐 마비가 된 채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마비가 된 이유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 이 안나오가 어릴 때부터 아파가지고 이 안나오는 평생을 아빠 병수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치에 효자 없다고 너무 이제 막 20년 30년을 병수발을 하면 내 삶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병수발이 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마비가 와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최면 치료를 하죠. 프로이트가 유명하잖아요. 최면 치료를 하는데 최면 치료할 때 손가락이 풀리는 거예요. 최면 치료할 때 손가락이 풀리고 네 뭐 피아노를 치고 있나, 네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최면이 레드선 하고 딱 깨면 손가락이 마비가. 그럼 이건 심리적인 거라는 거죠. 최면에 걸렸을 때는 손가락이 풀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란 게 있구나. 이게 깨면 의식을 하면 손가락이 멈추는데 최면을 풀면 피아노를 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란 걸 이때 발견합니다, 그렇죠?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그렇죠? 있었던 걸 발견한 거니까 발견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면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라라는 여자를 만나요. 도라따가 아니라 도라입니다. 도라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도라라는 여자가 또 이거를 또 발동시키게 만듭니다. 어떻게 했냐? 자기 아빠가 있었는데, 도라라는 아빠가 있었어요. 도라의 아빠가 있었어요. 도라의 아빠가 있었는데 이 우리 도라 집 주변에 또 다른 집에 이사가 와요. 이사가 오는데 이 사람이 K라고 칩시다. 남자가 K예요, K. 남자가 K고 이 K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부인이죠. 부인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집에 놀러를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이 아빠랑 K 부인이랑 정말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 남자가 도라한테 와서 서재로 끌고 간 다음에 키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라가 진짜 돌아버려요, 그렇죠? 아빠가 이러는 걸 난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걸막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 도라한테 돌아버리겠어요. 정말 아빠가 이 여자랑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이 여자랑 그러고 있을 때 이 남자가 나한테 와서 키스를 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근본이 되지 않을까, 인간의 근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라는 단어를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해내죠. 히스테리. 자, 히스테리 뭔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무슨 사감이죠? 비사감과 뭐 어쩌고, 그렇죠? 그 나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이가 여자가 들었는데 독신이게 되면 히스테리를 부리게 된다. 이런 말을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그게 이제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성적 리비도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남녀가 만나야 되는 성적 리비도가 있는데 계속 독신으로 혼자 살면 이게 쌓여 있다가 으악 하고 딴 데로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애, 자,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계속 이런 환자들한테 듣게 되면서 성이 출발하지 않나. 자, 이제 프로이트가 가고요. 요것만 남겨두고 이제 융을 데려오겠습니다. 융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자, 융, 우리가 알기로 프로이트의 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이트를 막 학구적으로 따랐고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 70, 맞는 말이 틀린 말이 80, 맞는 말이 20. 왜냐? 우리가 요즘 TV에 수요 미식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이트가 수요회를 만들어요. 수요회. 이 수요일마다 만나는 건데요. 수요일을 만드는데 이게 정신분석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여기 다 모여라 해서 수요일날 모임을 만듭니다. 이 수요일날 모임에 그러면 회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뭐 1대 회장은 이 사람이 하고 그 다음 회장을 융 너가 해. 얘가 2대 회장이 돼서 얘가 나중에 삐지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융을 또 보시자면, 자, 융 절대 둘은 사제지간이 아니에요.
둘은 무슨 지간? 둘은 학자 대 학자 지간. 뭐 예를 들면 S대 학교 대학교 교수와 뭐 Y대 학교 교수가 만나면 사제지간이 아니라 동등한 학자지간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융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의사,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죠. 자, 융 좋은 사람 같나요? 아주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떤 짓을 했냐면 학교 가기 싫으면 신경증적인 그런 증상을 쇼를 해서 학교를 안 간 사람이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격이 원래 엄청 예민합니다. 엄청 예민하고 또 그 다음에 뭐에 관심이 있었냐? 오컬트라고 혹시 아세요? 오컬트 영화라고 하면은 보통 귀신 으악 하는 그 미국 귀신 있죠? 미국 귀신이 나오는 게 그 오컬트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건 자 갑니다. 심령.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심령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만다라 이제 불교죠. 불교. 이걸로 심지어 나중에 치료법도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안 배울 거지만 이거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서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만다라 치료도 했었어요. 만다라 치료도 했었고 이 사람이 또 뭐 좋아했냐? 신화. 말도 안 되는 이러면 안 되나? 신화를 좋아했고 그다음 이 사람이 뭐 좋아했냐? 신기하게도 자 중국의 도교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걸 도교 말고 제가 지금 말할 것도 공부해 봤는데요. 이 사람이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 주역도 공부했습니다. 주역도 공부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쵸? 심리학자 치곤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학이 아닌 걸 많이 했잖아요. 이거 다 했어요. 실제로 다 했고 이거에 대한 글을 엄청 많이 적었어요. 그 심리학 저널에.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이거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 단어를 만다라 썼어. 뭐 우리로 치면 우리가 무슨 논문을 봤는데 꿍따빛이래. 내가 꿍따빛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외국인들 봤을 때 만다라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다 써서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의견을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 모르는 단어니까. 요런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는 자기 안에 두 사람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여자 환자와 좀 안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인격이 뭘까요? 하나는 학자로서의 엄청나게 고고하고 우아한 학자스러운 모습, 또 하나는 신경증으로 학교를 거짓으로 안 가고 뭐 여자 환자랑 이렇게 뭐 관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에겐 두 가지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림자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림자를 말하겠어요? 내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으니까. 두 개의 인격이 다 좋은 인격이 아니야. 하나는 막 환자랑 놀아나는 안 좋은 인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도 뭐라 하냐? 수용해야 된다. 내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고 이 사람이 또 이 심령을 믿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한테 꽁꽁 걸 얘기해요. 내가 지구가 막 어떤 지역이 꽝 폭파하는 재앙이 일어나는 꿈을 꿨어. 사람들이 아이 말이 돼? 그 뒤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나는 미래를 뭔가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구나.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상담에서 배울 거지만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상담에서 배울 거지만 이제 단어 연상 검사를 만듭니다. 단어 연상 검사를 만드는 이제 단어 연상 검사를 하나를 두고 자, 두 개를 볼 거예요. 단어 연상 검사를 두고 이건 융이 만들었어요. 이건 융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전에 왜 이거 하다 나왔게요? 왜 이거 나왔냐면 처음에 프로이드랑 친했잖아요. 프로이드가 뭐 했다? 자유현상했다. 그쵸? 자유현상법을 프로이드 걸 잘 따라가다가 자유현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에로틱이란 단어에서 하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딴 건 다 말 잘하는데 뭐 책상, 의자, 뭐 커피, 햄버거 다 말하는데 에로틱만 말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딱 느낀 거예요. 아, 에로틱이란 단어가 이 사람 심리에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단어 연상검사. 단어를 다 던지자. 모든 단어를 다 던지고 거기에 얘가 걸리는 게 있다면 이게 심리적으로 뭔가 걸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로 이제 제가 앞뒤로 아까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드드드드덕 걸려요. 디딕디딕디딕 뭐 에로틱 뭐 사랑 뭐 연애 뭐 이런 게 드드드드 걸려. 딴 건 다 잘하는데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오냐? 이거의 복합체. 자 이거의 복합체가 뭔가요? 다양한 생각의 복합체. 다양한 생각의 복합체가 나옵니다. 얘를 뭐라 하냐? 융이 만든 거예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든 게 컴플렉스란 단어예요. 단어 연상 검사를 했는데 어떠한 생각들의 복합체가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로틱에 걸리는 뭔가 복합체가 있더라. 그게 바로 컴플렉스라는 거라고 이 사람이 이 단어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봤죠?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지우고 어디까지 남겨둘까요? 요거는 배울 거니까 요 애들은 놔두고 여기까지만 남겨둘게요. 여기까지만 남겨둘게요. 융은 어떤 단어를 딱 넣어야 될까요? 요렇게만.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서 이것도 지울게요. 지우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었다. 학자 대 학자였고 이 사람이 얘기를 또 하자면 프로이트가 아버지가 엄청 가부장적이었어요. 프로이트도 아빠를 이제 배웠잖아요. 보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여성의 주권이 없을 때였어요. 그렇죠? 1800년도에 태어났어요.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가부장적이었는데 내가 왕이어야 돼. 그렇죠? 근데 융은 이 사람의 성 심리를 반대했습니다. 너무 진짜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프로이트의 모든 문장은 섹스로 시작해서 섹스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또 전마라고 부산사예요. 전마는 자기들끼리 전마는 진짜 섹스로 시작해서 섹스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완전 성에 이렇게 완전 좀 고착되어 있었어요 프로이트가.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건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은 성에만 소위 말해서 미쳐 있어.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융이 얘기해요. 성심리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이 둘이서 1907년도에 미국 여행을 갑니다. 미국 여행을 가는 기차 안에서 얘기를 해요. 이건 진짜 아닌 듯. 너무 이것만 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너 꺼져 합니다. 진짜 너 꺼져 해가지고 이 둘이가 연을 끊어요. 연을 끊습니다. 연을 끊고 서로 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언급을 안 해요. 저랑 안 맞아요. 프로이트도 융이랑 안 맞아요. 융도 저도 프로이트랑 안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심리를 반대하고 아까 그 만다라랑 뭐 도교, 주역, 심령 뭐 전부 다 때려 넣어서 이제 분석 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만다라랑 그 심리 이런 심령, 만다라, 도교, 주역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MBTI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거기에 그렇게 심취했고 요걸 통해서 뭐가 나왔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분석 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가 나옵니다. 아들러가 3인자죠, 3인자. 왜냐하면 아까 그 수요회 2대 회장이 융이 되고요. 아들러한테 나중에 융이 나오고 나서 프로이트가 너 할래? 그랬더니 아들러가 삐져서 안 해. 나 세 번째는 안 해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나와서 뭘 만드느냐. 아들러는 또 프로이트를 만나서 뭘 반대하냐. 다 성 반대예요. 성 아님, 얘도 성 아님, 얘도 성 아님. 나 성으로 다 때려 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다 그러죠. 아들러는 특징이 뭐였나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정말 엄청난 유럽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강자였지만 나폴레옹 키가 167이었다고 하죠. 제가 뭐 키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럽은 또 다 크잖아요. 우리나라 신장보단 크잖아요. 그러면 167이면 작았단 말입니다.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 미움받을 용기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아들러가 등장할 때 그 아들러랑 대화하는 남자가 아들러를 표현하기를 안경 끼고 뭐 약간 쩔뚝거리면서 키가 굉장히 작고 못생긴 남자가 걸어오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키가 엄청 작고요. 실제로